네, 비하인드 뉴스 정치부 이성대 기자 나와 있습니다. 시작할까요? 네, 첫 번째 이슈 바로 보겠습니다. 난 늘 술이야. 예, 자, 노래 가사네요. 그렇습니다. 최근 내란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이 지난해 국군의 날 저녁에 최대 20잔의 폭탄주를 마셨다는 사실이 공개가 됐습니다. 자, 술만 마셔서 불법 계엄 얘기 같은 게 나올 상황이 아니었다. 이런 항변에서 나온 얘기였는데 결과적으로 술을 많이 마셨다는 사실을 스스로 인정한 셈이죠. 그 발언 다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예, 앉자마자부터 그냥 소맥 폭탄주를 막 돌리기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그죠? 술 많이 먹었죠? 그날. 내 기억에 술 아주 굉장히 많은 잔이 돌아간 것 같은데 앉자마자. 그렇지 않습니까? 이제 술은 항상 통상 10에서 20잔 그 정도 들었고 예. 윤석열 전 대통령은 임기 중에도 자주 폭음을 했다는 설들이 많았는데 본인 입으로 그렇게 얘기를 했네요. 증명이 됐네요. 그렇습니다. 게다가 물도 20잔 마시기가 힘든데 폭탄주를 20잔 마셨다. 예. 상당히 그 건강에 안 좋을 상황인 것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불법 계엄에도 술이 영향을 미친 게 아니냐라는 의혹 제기는 꾸준히 나왔고요. 심지어 올해 초였습니다. 일본의 유력 언론에서도 윤 전 대통령이 폭탄주 20잔을 마셨다, 즐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불법 계엄과의 연관성에 대해서 의혹 제기를 했다. 제가 보도해 드린 바가 있었습니다. 자, 윤 전 대통령의 이 법정 증언으로 이 사실을 인정한 셈이죠. 자, 보수 인사인 조갑재 씨도 음주 습관을 스스로 인정했다면서 발작적 계엄이다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예, 발작적 계엄. 불법 계엄을 모의한 것도 큰 문제지만 군 통수권자가 군 수뇌부를 불러 모아서 폭음을 한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유사시에 대응이 가능하겠냐라는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렇습니다. 결과적으로 되돌아보면 그날 밤 우리 군 지휘부는 공백 상태에 놓였던 게 아니냐라는 비판이 나올 수 있는 대목입니다. 자, 유사시 대응을 제대로 할 수 없었을 것이다라는 지적이 있는 것이죠. 자, 군 장성 출신인 민주당 김병주 의원의 비판 들어보시죠. 윤석열과 특전사령관, 장관, 일부 지휘관들이 모여서 술판을 벌리면서 폭탄주를 그것도 한 20잔까지 돌렸다고. 이거 이해가 갑니까? 24시간 깨어 있어야 할 대통령. 만약 이런 상황에서 야간에 무슨 일이 있으면 정상적으로 조치가 안 되겠죠.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원조 보수인 조갑재 씨 오늘도 날선 비판을 내놨는데요. 자, 만약 그날 밤 김정은이 발작해서 핵미사일 단추를 눌렀다면 우리나라 지도부는 소멸되고 대응 능력을 상실했을 것이다. 예. 자, 이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날 폭탄주가 목으로 넘어갔을까? 주한미군이 없다면 저러고 있었을까? 한미동맹이 술고래를 지켜주는 용도냐 아주 날선 비판을 내놨습니다. 그렇군요. 대통령의 1분 1초는 항상 직무 상태이기 때문에 평소에 술을 마시던 정치인도 대통령이 되면 술을 상당히 줄인다는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윤 전 대통령은 그렇지 않네요.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대통령은 국정 최고의 컨트롤 타워죠. 그래서 24시간도 모자랄 정도로 바쁘고 그렇다 보니까 가끔 몸살이 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 자, 대표적으로 이재명 대통령이죠. 지금 에이펙 성공적이었다는 평가가 많이 있는데 본인 스스로가 어제 국회에 나가서 에이펙에 대해서 영혼을 갈아 넣으며 총력을 다했다 토로했고 실제 오늘 몸살로 일정이 취소가 됐습니다. 참고로 윤 전 대통령도 몸살이 난 적이 있습니다. 지난 2023년이었는데요. 과로에서 국무회의 중에 코피를 흘린 적이 있는데도 엑스포 유치에 몸을 던져야 된다라고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정작 본인은 투표 직전에 파리에 가서 막판 유치 활동에 총력을 기울여야 될 그 시간에 기업 총수들을 불러서 폭탄주를 마셨다 논란이 된 적이 있었고요. 결과적으로 엑스포 유치는 저희들이 다 알듯이 실패했습니다. 예. 자, 다음 이슈는요. 자, 두 번째 이슈 보겠습니다. 자, 한 얘기를 또 하고 역시 노래 제목인데요. 그러네요. 노래 가사입니다. 자, 내년 지방선거 7개월 정도 남아 있는데 여권 안팎에선 잊을만 하면 김민석 총리의 서울시장 후보 차출설이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자 이제 김민석 총리가 오늘 그런 상황이 없을 것이다라고 또 한 번 선긋기를 나섰는데 공식 석상에서 이야기한 건 이번이 세 번째 부인입니다. 직접 한번 들어보시죠. 예. 이미 제 마음도 그리 정했고 대통령님께도 이 직이 제 정치의 마지막일 수 있다라는 생각으로 전력 투표하겠다는 생각 없습니다. 그건 왜 물어보십니까? 제가 나가야만 이긴다 그런 거는 저는 아닐 거라고 보기 때문에 그런 상황은 안 만들어질 거다 이렇게. 예. 자, 출마설이 아니라 차출설이라는 것은
본인의 의지와 달리 외부에서 그런 얘기가 들리고 있다라는 뜻으로 들리는데 그래서 다시 한번 부인을 했지만 끝까지 지켜봐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도 들어요. 뭐 그렇습니다. 참고로 그런데 이제 앞서서 보신 것처럼 두 번은 국회에서 얘기를 했지만 오늘은 그 여권에서 영향력이 큰 걸로 알려진 친여 매체에서 선을 그었기 때문에 여당 지지자들 사이에서는 좀 무게감이 다를 수 있다 이런 분석은 있는 거고요. 참고로 이 김민석 총리는 아울러서 역대 총리들을 보면은 아주 오래는 못했다 이러면서 결국 자신의 임기는 대통령이 판단할 것이다 또 이런 이야기도 했습니다. 예. 이 때문에 김민석 총리가 서울시장 출마설, 서울시장 차출설에는 선을 그었지만 내년도 지방선거 이후에 펼쳐질 당대표 출마설에는 여지를 열어놓은 게 아니냐라는 분석도 같이 나오고 예, 있습니다. 그런 얘기가 좀 많이 들리더라고요.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오늘 노래 한 곡으로 키워드를 2개를 뽑았네요. 예. 찰떡 같았습니다. 수고했습니다. JTBC 뉴스를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저희는 저녁 6시 30분 뉴스룸에서 뵙겠습니다.